그 중에서 한 2, 30분 중에서 한두 개씩 낙찰을 받고 4개월 동안에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분들이 한 2, 30분 정도쯤 되고, 그러니까 4개월 안에 하나 낙찰을 받고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하시면 되고, 그 중에 나머지 한 4, 50분 정도는 낙찰을 받으면서 팔으면서 연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낙찰을 못 받으신 분들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한 2, 30여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100몇십만 원 중에 1년 동안 한 것 중에서 낙찰을 잘 못 받아가지고 그 잔금 내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아직까지 팔지를 못한 분이 한 분 있어서 그 두 분이 이제 그 실패를 했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그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보면은 그 토지 건물 지분으로 4분의 1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강제 경매로 500만 원 때문에 낙찰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500만 원이고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500만 원 갚아서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막상 낙찰을 받고 현장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협상을 하려고 가봤더니 식구 전부 다가 약간 좀 이렇게 정신 박약의 식구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왜 그 집으로 왔냐 했더니 다른 집에서 아주 어려운 집에서 살고 있다가 그 땅이 수용되는 바람에 그쪽 택지를 옮겨줘서 지금 새로 지어져서 옮겨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그 정신 박약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할 수도 없고 협상을 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0만 원 정도를 제가 그 잔금 내는 걸 포기하신 분이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영에 이제 낙찰을 받은 것이 있는데, 막상 제가 그 문을 잠고 나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그 현장 답사 가면서 한번 가봤더니,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쓰레기가 산터름처럼 쌓여. 온 집안에 다. 그래갖고 그 쓰레기만 치워내는데 한 3차례 있잖아요. 그만 치워냈는데도. 그리고 집 자체를 엄청나게 그 내부 자체가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수리해서 팔자니 문제가 있고, 그냥 팔자니 조금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냐. 두 건에 대한 것은 지금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낙찰을 받은 것은 대부분 다 마진이 적으느냐 많으냐의 차이는 있었고, 시간이 빠르냐 조금 더 걸렸느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많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만족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100개를 추천을 해서 98개를 성공하고 2개를 실패했다. 저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야, 2%를 실패하고 98%를 성공했으니까 나는 성공한 게 아니냐. 이거는 내 얘기고, 못 팔린 1개를 낙찰받은 사람은 그게 100%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2021년도는 맞이해서는 대수강 중에서는 한 번도 그런 실수가 없게끔 더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해서 실수가 안 생기는 그런 물건을 이제 고르려고 더 준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현장 답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현장 답사를 예전에도 다녔는데, 뭐 요새만 다닌 게 아닌데, 예전에 다닐 때는 사진을 잘 찍을지도 몰랐고 찍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찍고 동영상을 안 찍었어요.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 찍은 걸 편집할 줄도 알고 자막도 넣을 줄 알고, 또 오랫동안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동영상 찍는 것부터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3월달 정도서부터는 제가 이 동영상 찍는 거를 완전히 연습하고 편집하고 완전히 한다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찍은 걸 가지고 동영상을 틀어가면서 권리 분석을 해드릴 그런 거를 한번 좀 강의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강생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 번 해서 자기 돈으로 한 개만 해놓고 좋은 물건이 계속 나오는데 팬들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웬만하면 공투를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제가 정식으로 공투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법인이 지금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만들고 있는 법인이 일반 법인은 그대로 있던 걸 그대로 가고 NPL 법인을 자본금 5억짜리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아마 한 달 이내로 아마 그 NPL 법인도 만들어지게끔 되면 NPL로도 공투를 이제 하는 것도 한번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농업법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법인으로 투자하는 것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가지고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법인이 좋고 개인이 좋아. 돈 버는 게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우리 법인으로 낙찰받은 걸 가지고 그 세금을 내보니까 이렇더만 일단 법인으로 낙찰받으면 12%야. 취득세가. 그 다음에 낙찰을 받고 다 정산을 해서 마진이 남는 것에 법인세를 12%를 내도 2억 미만의 이득이 남았을 때. 그 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이득이 남았을 때는 별도로 12%를 또 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하면 일반 마진이 12%고 주택에 대한 마진이 또 10인 게 24%를 내는 거고 취득세까지 하면 36%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최대인데 법인세라는 것은 마진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세도 내고 그다음에 월급도 주고 하면 1년에 내가 어떤 거 한 거를 가지고 돈을 1억을 벌었는데 1년 동안 집세 낸 것이 뭐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준 것이 뭐 4천만 원이다. 그럼 7천 빠지면 실질적으로 벌은 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 3천만 원이 얼마? 12%. 3천만 원의 주택이라고 12%.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좀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원가에 있을 때 우리가 취득세를 12%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는 것도 원가에 삽입이 돼요. 그러니까 마진에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물건만 잘 고른다 그러면은 좀 그 법인으로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물건을 골라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제가 법인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이사진들을 이제 뽑아서 500만 원이든지 이렇게 내서 그분들이 이사진들로 하고 평상시에 관리하신 분들 그분이 500만 원 냈다면 7명이면 3,500만 원 아니? 3,500만 원에서 관리비도 내고 다 하게끔 그분들이 내게끔 하고 관리를 하게끔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추천 물건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분 중에서 다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갖고 4분 이상이 이거 투자해도 좋다고 하게끔 되면은 그걸 확인하고 공투에 올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 뭐 그 기본 이사진들이 얼마를 들어가고 나머지 공투는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같이 그 이사진들하고 저하고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다 팔아갖고 마진이 나오게끔 되면은 제가 그 팔고 돌아준 데 대한 그 컨설팅 비용으로 제가 마진의 순수한 마진의 10%를 제가 갖겠다는 거고 나머지 5%는 거기 이사진들이 수고를 하고 그동안 경비 쓴 거를 그 사람들 그걸로 채우자 이런 얘기예요. 현장 가보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뭐 탑사도 해야 되고 또 입찰 보러도 가야 되고 협상을 하려면 협상하러도 가야 되고 이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5%를 그걸로 하고 나머지 85%를 가지고 투자자 전원들에게 공평하게 어떻게 나누게끔 되는데
그 나누는 것은 투자, 어떤 물건을 이제 우리가 공투를 한다 그러면 그 잔금을 낼 때에 그 투자금을 내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내는 돈을 차입으로 잡고 빌리는 거죠. 법인에서. 갖고 마진을 남는 걸 갖고 공동하게 나눠가지고 이자로 주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 이자 소득세를 본인이 개인이 이제 뭐 1년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뭐 얼마를 투자했더니 3천만 원을 벌었다. 3천만 원을 벌었으면 버는 것이 뭘로 벌게끔 된 거죠? 이자 소득세인데 이자 소득세에 대한 것을 개인이 또 다시 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운영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명 중에서 총무도 한 2명 두고 회장도 두고 부회장도 두고 7명이 항상 회의를 하는 걸 회의록을 작성해서 나누어 두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한들이 다 서명을 하게끔 하고 일단 서명한 사람들로서는 같이 자기가 투자하게끔 된다 해도 얼마에 어떻게 투자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어떻게 최선을 다하자. 이런 방향으로 해갖고 법인을 3개를 한번 운영해서 공투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획은 사람이 생각을 세우는 건데 신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야, 계획 세운다고 다 되냐? 신이 보기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계획대로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고 우리가 계획된 것이 잘못됐으면 또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이게를 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투자 물건 밴드가 있죠. 하나는 공투 밴드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럼 공투 밴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4개월 동안 60만 원을 낸 사람 중에서 일단 4개월 동안은 저하고 같이 일반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해본 사람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종신이가 골라주는 물건도 이해도 하고 내가 그 돈이 얼마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투 반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럼 제가 한 달에 이제 지금 4개월 동안 얼마 받죠? 그러면 4개월 지나면 또 얼마 받죠? 그러면 1년이면 얼마를 받죠? 180만 받는데 그렇게 받아서는 공투는 안 될 거기 때문에 4개월이 끝나고 나신 분들은 공투 밴드로 옮겨가게끔 되면 그분들에게는 1년 동안에 100만 원을 받고 공투로 그냥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공투로 참석하려고 공투로 제가 올리는 물건은 반드시 현장을 가서 답사해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다 찍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권리 분석을 하고 올려놓고 투자하실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하게끔 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공투반은 4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건 추천 물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회비로 받아서 공투 물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천 물건 따로 있고 공투 물건 따로 있고 2개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거를 인원을 제한을 두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도 이제 일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명에서 100명 선 정도쯤 되면은 더 이상 받지 않고 공투 물건도 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뭐 일정 이상 되면은 받지 않고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받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사람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수강료를 제가 받는 것을 가지고서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은 걸 가지고 가능한 한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좀 바꿔가려고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좀 그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수강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선물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식품이요? 홍삼정. 홍삼액은 상당히 많아서 1년 내내 먹어도 돼. 그러니까 나를 보고 네가 건강해야지 나 저기 돈 벌었다지 해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웬만한 강의는 동영상으로 다 돌리게끔 하고 이제는 추천 물건들은 낙찰 받는 걸로 하고 낙찰 받고 나면은 그 우리 낙찰 받은 그 공투 임원들하고 같이 해결하러 다닐 거야.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놓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공투 안 하고 나 혼자서 개인이 혼자서 하겠다 그러면은 공투방으로 오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투자 현재처럼 투자 물건을 하는 것은 그대로 또 할 거거든요. 그대로 할 예정이니까 본인이 그냥 잘 판단해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하고 있어서 이 공투방에는 제가 현장 답사를 가서 이거는 공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공투방에 올리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 실전 투자 물건을 해주는 걸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1년에 제가 보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건가요?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건데 제가 이 공투방에 올리는 물건은 제가 전부 다 100% 현장 답사를 가보는 것이 조건이고 그 다음에 낙찰을 받으면 뒤처리하는 것도 제가 거의 같이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를 제가 그 수익이 그러니까 돼야지 제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경비가 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을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기본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만 들어간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그러면 구정을 지나고 그 내년 3월 달서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 중이고 그 안에 제가 동영상 찍는 거나 그다음에 편집하는 거나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저한테 직접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편집해 놓은 동영상 올려놓은 것만 봐도 이 물건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제가 동영상 찍고 편집하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내가 이걸 좀 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좀 고쳐나가고 있는데 그 한 몇 달 전보다는 지금 제가 보면 확실히 제가 찍는 것도 편집하는 실력도 좀 늘었는데 한 2개월만 더 하게끔 되면 더 실력이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은 그 2월 달서부터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날은 현장 답사를 같이 다니는 걸로. 이 현장 답사 예전에 현장 답사는 제가 미리 다 가서 조사해보고 거기만 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한 번도 나도 가보지 않은 물건을 골라갖고 처음서부터 옆집 가서 물어보고 이장한테 물어보고 동해 가서 물어보고 건축가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걸 전부 다 같이 하는 그런 그 현장 답사를 이제 하려고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제주도도 상당히 그 투자 물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제주도 물건을 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그 2번째, 4번째 짝수 그 첫 번째 그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오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 만약의 경우에 2월 초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둘째 주나 세 번째 주로 바꿔서라도 한번 제주도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도 가고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가서 현장 답사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지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하는 그런 과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정규 과정은 가능한 한 동영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투자와 가서 현장 조사하는 거와 낙찰받고 뒤처리하는 거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그 명수도 뭐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명수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이상 넘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저희가 보면 수강생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3월 달부터는 수강생을 딱 받지 않고 그냥 현재에 이제 등록 안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채우고, 그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다 채우지 않고 그냥 가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내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두 개가 되는데, 하나는 추천 물건 강의를 듣는 것이 하나고, 하나는 저기 공투 물건 하는데 저기 뭐 회비를 내는 겁니다. 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제가 공투 물건을 설명해주고 추천해주고 낙찰받고 같이 해결해주고, 그런데 공투 반에서 이제 그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한 7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집행하고 낙찰받고 뒤처리하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계획은 누가 세운다 그랬죠? 힘이 보기에는 그 계획이 우습다, 우습다. 우습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그 무모한 그것은 안 하려고 하고, 사실 보면은 제가 이 한 20여 년 동안을 추천 물건을 강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공투한 적이 있겠어요? 있었지만은 100번에 걸쳐서 해보게끔 되면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잘못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이거 좀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다 절제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걸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고 틀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듣고 뒤에서 검토를 하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고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한 2년 전서부터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공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냐면 내가 추천 물건 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내가 추천 물건 하는 걸 자기네들끼리 다 합의를 해요. 그 경험이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맨날 같이 떨어지고 뭐 잘못하고 그러더니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가격도 정확하게 쓰고 입찰에 들어가게끔 되면 돈이 나와요. 이번에도 정말 구리 거 하나 2억 3천인가 주고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 토지 전체 내가 건물 일부 했는데 건물 일부 한 것을 500만 원 주고 맞춰 샀어요. 그리고 2억 3,800인가 해서 500만 원 주고 사고 2억 3천, 그러니까 2억 4천 얼마가 됐는데 바로 지금 한 6개월 만에 파는 것이 3억 얼마를 받아서 이제 제 법인 갖고 샀거든요. 그래갖고 나보고 이제 뭐 얼마나 하라고 그래. 내가 그 마진이 얼마나 남은지도 모르는데 혹시 법인세를 얼마나 뛰냐 했더니 뭐 얼마나 남긴다 하면서 별로 안 남았어. 별로 안 남은 게 얼마인데 했더니 1억 1,400 남았으라고 그랬더래. 1억 1,400 남았는데 별로 안 남았대. 그럴 정도로 어떤가? 실력이 있고 한 1년만 지나면 내가 추천해준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가격도 정확하게 쓰는데 사실 1년 동안 맨날 가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정확하게 찍더라.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신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지금 뭐 하게끔 되면 한 1년, 2년, 3, 4년 지나신 분들 몇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같이 이사진들로 해서 제가 추천하는 물건들을 그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가격도 얼마를 쓰면 얼마가 남겠다는 것도 검토해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단독 공차를 했다고 해서 가격 쓴 걸 후회하지 말고 내가 1,000만 원 차이로 떨어졌다고 해도 가격 후회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에 써서 낙찰 받느냐고 가격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경매 고수입니다. 높게 써서 낙찰 받지 못할 것이 없고 욕심을 내서 낮게 써갖고 어떻게 낙찰 못 받는 거예요. 낙찰 받으면서 마진이 남는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됐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이 생겨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세 개입니다. 일반 법인, MPL, 농업법인 이렇게 세 개에서 각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5명에서 7명씩 모여서 저는 주주가 없이 그냥 허물만 대표이사 먹고 나머지들 한 그 7명에서 주식을 가지고 그 7명에서 결정을 하고 그 주식을 안 가지신 분들은 그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 물건을 결정하면 나도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는 것을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안 사장님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좋다고 얘기만 하는 거 아니고 그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우리 나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가 500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 이사진들이 500을 내는지 700을 내는지는 회장은 뭐 700을 내고 부회장은 600 내고 일반 이사는 500 내고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사진들로 해서 자본금으로 설정을 해갖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마진의 5%를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띄워주게끔 만듭니다. 그럼 하고 그 운영진이 아닌 사람들도 투자를 하겠다고 받아준다. 받아주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자 소득으로 들었다 마진에서 띄워주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저기 투자 물건에 지금 보면 한 27명인가 128명이 되는데 제가 보면 그거를 100명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더 이상 받지 않고 줄이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공투 밴드 제가 말하면 동영상 밴드가 한 65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회비 내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한 80명에서 100명으로 된다 추려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있으면서 저기 회비를 내고 공투를 내가 1년 동안에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을 출연해서 약 100명을 양쪽으로 만들어가지고 공투 밴드와 일반 그 투자 물건으로 해갖고 이끌어 나가고 거기서 빠져나가서 사람이 자리가 있을 때는 채우고 자리가 없을 때는 더 채우지 않고 지금 120몇 명이 있는 것은 그 3월 달까지 줄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제는 그 수강생을 받지 않고 줄여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받아봐야 제가 그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물건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이걸 한계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 정식으로 이제 강의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측량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측량을 해야 되고 파는 사람이 측량하려고 애쓰는 거는 어떤 땅을 할 때 파는 사람이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사람은 측량을 해야 돼. 자기가 어디를 사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측량은 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파는 사람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팔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혹시 잘못 사는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측량을 해보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측량해보고 싶다 이렇게 가는 거지. 파는 사람이 미리 측량해놓는 게 제일 미련한 짓이야. 그런가? 야, 그걸 몰랐었네. 근데 기회가 됐을 때 팔면서 내는 거야. 그러게, 뭐 아는 척해다가 그냥. 그런 내 말이 진리다가 아니라 그런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 파는 사람이 팔리는데 뭐 하려고 측량을 해보려고 애쓰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되게 순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돈을 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돈을 내고 산데 내가 어딘지 경계를 알아야 될 거니까 사는 사람이 춘향을 하겠다 그러면 그럼 춘향해보고 사십시오 하는 것은 나온 거지. 사는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데 파는 사람이 내가 춘향해보고 싶은데 이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지. 그 측량할 때는 그만 그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아 비용이야 뭐 지금 뭐 춘향하고 싶은 사람이 돈 내는 거니까 그거야. 면적에 따라서 이 비용이 그렇죠. 면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자, 2015 타경 2597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 동곡리 이것입니다. 이거 보면 참 그 여러 가지 국절이 많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토지가 그 여러 필지예요. 보면 여기 보면 대지, 대지, 전, 대지, 대지, 대지 이렇게 있죠. 전이 한 필지고 대지가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에도 건물이 있고 대지에는 또 건물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전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항공사진을 떼어봤더니 전에 건물 73년 이전에 건물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주고서는 어떻게 한다? 그 농지증을 받았습니다. 형제 중에서 자 보게끔 되면 저는 이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형제 중에서 여러 명이 상속으로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주인을 노릇을 하면서 이걸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지분으로 갖고 있지만 전부 다른 주인으로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형제가 빚을 진다 그러면은 자기가 전부 다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빌려서라도 그 집을 마저 사야지 현재 있는 지분이 조금 늘어나면서 주인 노릇을 할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집도 괜찮고 땅도 넓고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사시는 분이 상당히 어떤다? 당연히 사야지 되는 걸로 이제 맞습니다. 맞는데 의외로 거기에 계신 분이 장이 심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자면 낙찰 받은 사람이나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나 둘 다 손해를 본 사건이에요. 처음에 이거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는데 진주에 있으신 공인중개사가 받았는데 땅이 안 돼가지고 한 200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그 지분을 사겠다 어떻게 해서 팔으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그 서로 그 100만 원인가 150만 원 때문에 협상이 안 돼서 협상이 어떤다? 깨진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젠 돈이 아니라 서로 뭐가 생겼죠? 감정이 생겼죠? 감정으로 대립이 되는 사건입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보면 지분권자한테다가 우리가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시 말하면 다 팔아서 그런다? 나누자. 건물을 철거해라. 이렇게 해서 원고 공유의 분할 소송을 냈죠. 냈더니 답변서가 소송을 제기하자. 법정 지향권을 주장하면서 협상을 하겠다는 답변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서로 그 협상이 됐으면 좋은데 이때 협상이 잘 안 된 거야.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감정이 생겼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우리 현재에 거주하는 사람이 2분의 1 지분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나머지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 우리가 소송을 하는 도중에 형제들 지분을 하나를 어떤다? 넘겨받아서
2분의 1 지분을 넘겼어. 그렇고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2분의 1 이상을 내가 가져하고 있으니까 사용안의 권한이나 이런 권한은 나에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답변서가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지분권자는 무슨 권한이 있다 그랬죠? 소송의 권한, 아니 그러니까 처분의 권한과 사용의 권한이 있다 그랬죠? 사용의 권한은 뭐가 있다? 2분의 1 이상에 있습니다. 처분의 권한은 2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이라도 처분의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2분의 1 이상이 있으니까 사용의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좋다 네가 사용해라. 사용하는 거는 네가 사용하지만은 우리는 뭐가 있어? 처분의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다? 다 팔아서 나누자 건물 철거해라 했더니 법정상권 있다. 우리는 법정상권이 없다. 그렇지만 일단은 건물은 철거건데 다 팔아서 나누자. 이런 식의 이제 소송을 하게끔 됐죠. 소송을 하게끔 되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는 할 수 없이 소송을 했던 것을 그 나머지 지분권자들한테도 다 소송을 했잖아요. 근데 그 소송권자가 중간에 우리가 처분의 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하느냐 해놓지 않고 하느냐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처분의 금지 가처분을 해놨다면 팔지를 못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그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처분의 금지 가처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소송 도중에 자기 지분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 되죠. 땅 지분을 없는 사람한테 다 우리는 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으니까 그 사람 어디 간다? 청구 취지를 우리는 빼고 나머지를 우리가 청구 취지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청구 취지 변경을 했습니다. 뭐 피고 지분 정보를 피고 자택에게 매도하고 자택 누구나게 매도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공유물 분할 소송을 우리가 지불하는 걸 어떤다? 기각하여 주십시오 했는데 이 처분의 권한과 사용의 권한은 다르기 때문에 사용의 권한이 2분의 1 이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가끔가다 이 소송을 내게끔 되면은 법무사한테 맡겨서 하는 경우니까 안 맡겨서 할 때 본인이 소송을 했을 때 여기 이런 식의 상대편이 나왔을 때 답변서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은 그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가 한 2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소송을 했을 때. 그렇지만은 그 법무사한테다 맡겨서 했으면 법무사는 지분권자들하고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은 다르기 때문에 사용은 네가 그대로 해라. 그죠? 나는 10분의 1이라도 처분의 권한은 나한테 있으니까 다 팔아서 나눠 갖자는 것은 처분의 권한인 거니까 그대로 이용해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10분의 1을 가졌더라도 남은 10분의 9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권한은 그대로 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소일부 취하를 했죠? 보면은 그 이름을 바꿨으니까 그다음에 청구 취지 변경을 했죠? 보면 과반수를 불안한다고 이렇게 되면 자택의 단독 소유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로이 건축을 한다든지 이것은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 처분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관리에서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어떤다? 주장을 하게끔 돼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땅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당이득이 되는 소송을 달라.
그다음에 주장에 관습법적 보수적 지향권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한 거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810만 원의 낙찰을 받았죠. 근데 저기가 1200만 원을 매입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1150만 원에 매입하겠다 해서 50만 원 차이로 어땠다? 벨 결정이 돼서 여기까지 된 거죠. 이게 사실은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얼른 털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그거를 가지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 시가가 얼마가니까 내가 얼마를 받겠다 하고 그 매각에 합의를 하지 않고 그러면은 몇 년이 가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손해를 보고 충분한 이득을 갖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에서 협상을 하자고 하면은 웬만하면 협상을 하고 여튼다 오는 것이 제가 그 경험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이 보면은 이 협상이 안 되니까 그 판사님께서 뭐라 했나 그러면 지조 감정가를 평가를 해서 지조 감정가를 가지고 어떤다? 그 지조를 내게끔 하고 그걸로 거래를 하게끔 하자 하겠고 우리는 지조 감정가는 된다 보니까 감정가대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일인지 몰라도 지조 감정가가 신청한 것이 그 경매에 집어넣었던 감정가보다 더 낮게 나온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뭐 그렇더만 예전에는 그 논산 그 훈련소에 이렇게 저기 뭐 면회를 했었는데 뭐 그 당시에 뭐 면회를 뭐 못하겠다나 해갖고 각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뭐 그게 뭐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1,400만 원을 받고 빠져나왔는데 그 사람도 1,200만 원 주고 났으면은 그냥 200만 원 이득을 받을 거고 우리도 1,150만 원인데 1,400까지 받았기 때문에 250보다 더 받았지만 소송 비용과 감정 평가 비용하고 지료 평가 비용하고 시간 끈 거에 비하면은 250만 원 더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실이득은 별로 없었다 이런. 2012 타경 14157 경기도 양평군 용면 다문리 이것이 토지만 매각으로 나옵니다. 이 여기는 사실은 토지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이 하나의 사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산에 갔을 때에 한 수강생이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교수님 제가 양평에 땅을 하나 낙찰 받은 게 있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난다고 지금 하는데 교수님이 좀 어떻게 좀 알아서 건축 허가를 낼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그길래 사건 번호를 한번 좀 찍어봐 달라 해가지고 했던 것이 이 사건입니다. 토지만 매각이죠.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는 여기 이렇게 컨테이너로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이것이 왜 건물 건축허가 안 나라고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 보면 요 용문면 여기 핑크빛 나온 것이 우리 경매물건이죠. 근데 그 앞에 여기 보면 786-16이 있죠. 여기 쪼가리. 쪼가리가 있죠. 네. 이 쪼가리 땅을 지나야지 786-26으로 진입하겠죠. 예. 근데 여기 786-16의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받아야지 안 받아도 돼. 그건 안 받아. 다시 말하면 이 786-16에 도로로 편입이 돼 있다 그러면 안 받으면 되고, 도로로 편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사용수납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786-16이 도로로 편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만 가봐야 되나? 네? 토지 이용 계획을 토지 이용계약 확인료를 보게끔 되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도로구역으로 나와 있죠. 도로구역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의 저촉이 아니라 도로구역이야. 저촉은 일부가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일부는 붙어 있고 일부는 안 붙어 있다는 얘기. 저촉됐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폭이 땅이 한 50cm가 되는데 30cm는 도로에 들어가 있고 30cm 도로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저촉이에요. 그럼 사용수납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도로에 안 들어가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죠?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죠.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땅이 전부 다가 뭐예요? 도로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그러나 하고 이걸 보고 그런 것 같다 싶어갖고 우리 그 수강생 중에서 그때 양평에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강의 들어오신 분이 있었어요. 토지개발 강의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다가 얘기를 했어. 이것이 내가 보기엔 도로에 속해 있는데 건축 허가를 안 낸다 준다고 하니까 당신이 가서 양평에 사니까 건축가에 가서 왜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지 어쩐다? 한번 좀 물어봐 달라.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다음 주에 와서 나한테 아유 교수님 이건 누군지 잘못 썼습니다. 완전히 알백입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보세요. 등기부등본 보세요. 등기부등본이다 그래. 여기 보시면 거기 소유자가 김남 누구였었죠? 얼마에 샀죠? 900만 원 샀죠? 근데 경매가 진행되니까 얼마에 팔았죠? 7천만 원에 팔았죠? 이게 그 땅이에요. 보면 여기 보면 용면 다분히 18-16이에요. 16인데 경매가 언제 시작이 된다면은 여기 보면 매매가 2012년 8월 21일 됐죠? 예. 2012년 8월 20일이 언제가 한번 볼까요? (2012년 9월 24일이죠) 그러니까 7월 30일과 9월 20일 우리 낙찰 받기 바로 전 한 달 전쯤에 900만 원짜리가 7천만 원으로 밖에서 등기가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등기부등본 띄워서 저한테 어떤다? 보여주면서 수강생이 이건 누군지 잘못 산 겁니다. 이거 이 사람이 알배기 하는 거고 700만 원짜리를 900만 원짜리를 7천만 원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내가 물어봤어요. 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그랬더니 미불용지입니다. 미불용지가 뭐예요? 미불용지. 미불용지 처음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으면 뭐예요? 미불용지가 도시계획. 네? 도시계획. 그래도 우리 오랫동안 그러는 저기 우리 조미 씨한테 물어봅시다. 미불용지가 뭐죠? 수용을 하고 돈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용을 했는데 땅 주인이 그것은 어쩐다? 가격이 억울하다. 나 그걸로 인정 못하겠다. 이게 돈 안 찾아가 있으면 미불용입니다. 그럼 자 봅시다. 어떤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수용을 하죠. 수용을 했는데 가격이 안 맞을 수가 있어서 나 그 협상에 가격이 안 맞을 때 협상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수용하는 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네가 이 가격을 인정 못하겠다면 네가 원하는 감정사한테랑 의뢰를 해라. 그래서 그 감정사가 가져온 그 감정평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와 그러니까 그 수용당하는 사람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둘이 합쳐서 평균으로 낸 가격을 이제 2차 가격으로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차 가격도 마음에 안 든다. 난 그 합의 못하겠다. 하게끔 되면은 그러면 알았다 해갖고 그 돈을 그 당사자한테 주지 않고 은행에다가 공탁을 시키는 겁니다. 공탁을 시켜놓고 그 땅은 수용을 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용지? 미불용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불용지됩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미불용지라면은 이거는 당연히 수용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사용수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난 속으로 그래? 그렇다면 이거는 공무원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네. 알았습니다 하고 저는 공인중개사인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제가 서류를 다 가지고 시간을 내 가지고 양평 군청에 갔습니다. 그럼 건축가 가서 여기 이거 왜 건축허가를 안 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로 사용수납서 받아오라고 이 땅 주인한테. 이 땅 주인은 도로로 편입이 돼 있는데 도로 편입이 돼 있는 땅은 왜 사용수납을 받으시라고 하십니까? 조례에 보게끔 되면은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안쪽에 있고 이 도로로 편입된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그걸 몰라요? 그죠? 아는데 지방이다 보니까 땅 주인하고 인과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담당자하고 알다 보니까 그거를 어떠나 700만 원짜리를 900만 원 사갖고 7천만 원을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사용수하고 받고 오게끔 그걸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말을 좀 잘못했어요.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얘기했더니 저는 조례를 보지 않고 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실수란 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법의 조례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공무원이 우리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자기 공무원이 말을 똑바로 하고 있어?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 옆에 공무원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어떻게 도와줘? 예. 띄워놓는 겁니다. 오더니 뭔 일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세요? 저거 죄인이냐? 일단 그 담당자고 띄워놓는 거예요. 옆에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도를 이렇게 됐다 이거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거겠지. 자, 공무원들이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얘기는 다른 부서로 넘기는 거죠. 도로 갖고 얘기하시면 우리 여기가 건축가 와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건축가가 아니고 건설가 담당이거든요. 건설가는 뭐 저거를 가지고 건설가까지 어떤다? 친절하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건축가 문제야, 건설가 문제야. 건축가. 수용을 하는 것은 건설가야. 땅 주인은 건설가야.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것은 건축가야. 땅 주인이고 그걸 수용하는 건 누구? 일단은 갔어, 건설가. 갔더니 여기 김주사 여기 저기 뭐 민원인 오셨는데 뭐 도로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좀 회의를 태우려 앉았더니 뭐냐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설명을 했죠. 자 보시죠. 거기에 그 담당 공무원이 한 30명 앉아있고 책임자가 한 명 있죠. 그러면 밑에 건축가 직원이 친히 안내해서 나를 데리고 왔죠. 혼자 온 게 아니죠. 그러면은 공무원이 봤을 때 저 새끼 건축가에 가서 땡깡 못하고 이렇게 이거 뛰어넘기는구나 하고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 담당자가 이건 미불용지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불용지라면 이렇게 수용했다는 거고 여기 저기 막 양평이 군이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왜 사용수납서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그 건설과 담당자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끝에 책임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한 서너 걸음 건너오더니 나한테 하는 얘기야. 그리고 건축가 앞다이 오늘 같이 했는 얘기다가 그 얘기를 하면은 밑에 건축가에서 우리한테 협조 공문 보내주시면 바로 도장 찍어 드릴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된다. 건축가에서 협조 공문 보내라고 하십시오. 협조 공문 보내야 돼, 안 보내도 돼? 무슨 행정을 필요해. 뭘 협조 공문을 보냅니까? 보내기는. 수용을 했으면은 양평군 거고 개인이 갖고 있다고 그래도 미불용지다 그러면은 이게 저기 뭐 전화가로 보면 건축가에서 건설가에서 다니면서 이거 저기 왜 미불용지냐 그러면 예 미불용지야 그거 알았어 그러면 양평군 주인이라는 걸 다 알아먹어. 그렇지만 어쩐다? 그 체면살이어서 그렇게 얘기해. 그들 건축가 담당자가 아이고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안 해준다고 할 때 다투는 거지 해준다는 데 한 번도 없잖아. 내가 나오면서 부산에 있는 이거 산 사람 수강생한테 전화를 받았지. 해준다고 했는데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얘 오늘 건축가 받아오자. 그랬더니 아유 교수님 그러면 그냥 교수님이 나가 부산에 있으니까 가지 못하니까 그 앞에 그 건축 설계 사무실에 좀 맡겨주십시오. 알아서 내가 맡길게. 그리고 앞에 건축가를 갔습니다. 교수님, 네. 만약에 미불용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나요? 미불용지가 아니면은 땅이 개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직 돈을 주지 않고 개인이 그대로 갖고 있었다고 할 때는 그 사용선언을 받아오라고 할 수 있죠. 미불용지라는 얘기는 수용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름만 안 옮겼다는 뜻이에요. 이름만 안 옮겼지 주인은 양평이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선언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앞에 가서 이제 담원리 278-26 1층으로 근생으로 된다? 한다. 측량병은 별도로 한다. 뭐 저기 뭐야 그 2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허가를 내는데 내가 얘기했죠. 그 앞에 786 다시 그 지금 대지인데 현재 도로로 사용 중에 있고 내가 된다? 그거 협의를 끝냈다니까 너희들은 허가만 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설계 사무실에도 얘기를 해보면 내가 기술자인지 아닌지 금방 알거든요. 200만 원만 주십시오. 200만 원이 15건이면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서 200만 원 해달라 주겠다 이렇게 한 걸 내가 체면받고 50만 원만 깎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아 그러십시오. 그랬더니 50만 원 깎아주고 군현위 하였음 기반시설로 대지로 사용 좀 측량하는 데는 필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뭐 항목 사진 보면서 얘기인데 이 우리 땅에 저기 뭐 앞집이 침범이 돼 있거든요. 땅이 침범이 돼 있어요. 항목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요만큼의 여기 땅에 침범이 돼 있는 겁니다. 요만큼이 오른쪽에 여기가 요만큼이 된다? 침범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잘라 갖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뒷집인데 여기로 뒤에 보면 여기 대문이 있거든요. 대문이 있기 때문에 이 대문을 어떤다? 막지 못한다 해가지고 요만큼만 가지고 된다?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잘라. 그러니까 한 필지인데 다른 건물이 침범이 있으면 그 건물 침범을 잘라내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한다. 해서 아 난 괜찮다 그때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건축허가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가 됩니까? 얼마나 나오면 되기만 하면 되겠다. 한 일주일 기다리면 됩니다. 일주일 기다리고 있는데 한 4때쯤 돼갖고 전화가 왔어요. 설계 사무실에서 교수님 거기에 건물은 현존하는 건물은 없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은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그 건축물 관리자님 하게 있는 건물과 땅 주인이 같으면은 땅 주인이 건축허가를 받겠어 자기가 그 건물을 헐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있어도 건축허가를 내줘요. 그러면은. 근데 건물 주인이 다르고 땅 주인이 다르죠. 그럴 때는 건물을 멸시를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줍니다. 근데 다시금 건물은 없는데 뭐가 있어?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죠. 건축물 관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 건축물 관리자가 어떤다? 멸시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건 군청이 아니라 그 용문 면으로 가야 돼요. 용문 면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번지수의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데 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멸시를 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멸시 그 신고서를 어떤다? 서류를 주고 쓰라고 썼죠. 그랬더니 받으면서 나보고 신분증을 달라고. 제 신분증 줬죠. 근데 멸실 신고서가 내 신분증을 이렇게 보더니 여기 멸실 신고하러 오신 분은 땅 주인도 아니고 건물 주인도 아니네요.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은 멸시를 받아주시면은 제3자에게는 이런 것을 멸시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에게 위임장을 받아오시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제가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적고 여기에 있는 몇 번지에 있는 건물을 얻는다? 멸시를 한 것을 위임한다. 위임장 도장 찍고 인감증명 첨부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럼 위임장을 가지고 오십시오. 전화해놓고 이제 집에 왔다가 4일 만에 내가 전화하고 4일 만에 도착했더라고요. 4일 만에 그 서류를 가지고 다시 어떻나? 멸실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 위임장 가지고 가서 멸실 신고를 했더니 멸실 신고서 다 쓰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고 일주일만 있다가 오십시오. 그럼 해드리겠습니다. 3일쯤 있다가 멸실 신고를 받는 면 담당자가 다시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멸실을 하려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건물은 멸실돼서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무허가 건축물로 컨테이너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 컨테이너가 있으므로 그 멸실을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 컨테이너를 없애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애주셔야지 멸실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다 전화했죠. 컨테이너 주인 아니냐 그랬더니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내겠대. 어떻게 알아내냐 했더니 그 우리가 땅 낙찰 받은 게 맞은편에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 집을 못 짓고 하니까 그 음식점에서 한 달에 10만 원씩 줄 테니까 주차장으로 쓰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한다더니 알았더니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어. 컨테이너 주인 알았습니다. 그럼 치워달라 그래라. 그랬더니 어떤다? 며칠 있다가 치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봤더니 어떤다? 컨테이너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용문면사무소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죠.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 치웠으니까 멸시를 한 것을 어떤다? 처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연말이 돼서 인사이동을 해서 제가 그 용문면에 있다가 군으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새로운 담당자가 그 제가 인수인계를 다 했으니까 새로운 담당자가 전화번호가 누구누구고 이름이 누구입니다. 그분한테 인수인계 다 해놨으니까 그분이 해주실 거니까
그분한테 좀 전화하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새로 가르쳐준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러지 않아도 용문면으로 이번에 그 가게 된 사람입니다. 인수인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양평군에서 하고 있던 일이 많아갖고 아직 인수인계를 다 못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인수인계를 하고 다음 주일에는 어떤다? 넘어갈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 가서는 틀림없이 해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주 돼서 제가 설계사무소에 물어봤어요. 몇 시 됐냐고. 안 됐대.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주 돼서 그 새로운 담당자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왜 일주일 지나면 해준다 그랬더니 안 해주냐 했더니 그래요? 제가 그 이번 주에 그 저기 뭐야 멸실 신고해갖고 군에다 넘겼는데 아직 안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해드려서 군에다 넘겼으니까 군 담당자가 누구니까 어느 쪽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군 담당자한테 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용문면 담원데 왜 멸실 신고를 안 했습니까? 했더니 이종실님이세요? 예, 그런데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지금 전화를 막 하려고 하던 참인데 전화를 하셨네요. 제가 서류를 다 검토해 보니까요. 이종실님은 토지의 대리인이네요. 위임장 받으셨잖아요. 토지 주인, 대리인. 예, 그렇습니다. 건물 주인이 멸시를 하면 멸시 신고서에다가 쓰는 게 맞는데요. 토지 주인이 쓸 때는 멸시 신고서가 아니고 멸시 요청서예요. 근데 지금 보면 땅 주인의 대리인인데 왜 멸시 신고서에다가 신청하셨어요? 오셨어요? 죄송하지만 멸시 요청서로 바꿔서 다시 써주십시오. 맞다고. 할 수 없이 제가 건축설계사는 전화했죠. 멸시 해달라고 해서 멸시 신고서 얼른 넘어갔는데 내가 전화를 해봤더니 땅 대리인이 했는데 멸시 요청서를 해야 되는데 멸시 신고서로 했다서 와서 다시 써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설계사무소 처리 못했더니 그 문제라면은 제가 가서 처리해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오시지 마시고 서울에서 오시지 마시고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님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 건축부가 왔습니다. 건축부가 난 겁니다. 이 부분 건축들이 됐어 이렇게 허가 났죠.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 보면 이에 보면 건축 허가가 났으면은 2년 이내에 착공, 1년 이내에 착공령 허가가 죽고 1년 연장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3년이 됐는데 옛날에 1년 1년이었었어요. 그러면 그 허가를 죽이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 착공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산에다 전화를 했죠. 허가가 났는데 우리가 언제 집을 지을지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허가를 그대로 살려두기 위해서는 착공 신고를 해두십시오. 했더니 그럼 지선님 착공 신고를 좀 해주십시오. 오케이. 제가 갔더니 허가증을 주고 허가 났습니다. 허가증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사무소 나한테 전화했죠. 허가증 가져가라고. 허가증 가져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수임이 달라는. 네? 허가비 장로 갖고 와라 그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가서 봤더니 어떠나? 허가증 찾아놓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허가증 가지고 어떡한다? 100만 원 잔금 보내서 100만 원 보냈대. 허가증 주더라.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죠. 이거 착공계를 좀 내서 착공 신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착공 신고를 하게 되면은 보도 사용 승인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 우리 땅이 있죠. 네. 자동차 다니는 도로가 있죠. 네. 그 중간에 뭐가 있죠? 보도가 있죠. 그럼 내 땅을 출입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 얼만큼을 땅 보도를 사용해서 진입을 하겠다는 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보도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보도 사용 승낙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좀 해줘 그랬더니
건축설계사무소 한다니까 교수님 죄송하지만은 보도 사용 승낙은 측량 그래서 위치에서 면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못하고 토목설계사무소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이 그 건축설계사무소 얘기했죠. 그럼 여기 토목설계사무실하고 같이 협조하는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거기 전화 저기 위치하고 전화번호 가르쳐줬더니 어디냐 여기 길 건너 어디래. 그래서 내가 난 지금 별로 가는데 내가 간다고 전화해줘. 갔더니 이제 그 토목설계사무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린 생활시설 진출입 도로 점용 허가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 허가를 내서 이게 뭐야? 100만 원 정.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 계약금 얼마? 50만 원. 한 일주일 기다렸더니 토목 설계 사무실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도로 점용 허가가 났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여길래 내가 나 줄 거 없다. 건축설계사무소 갖다 줘라. 그랬더니 건축설계사무소 보냈대. 건축설계사무소에 전화가 왔고 야 이거 진출입도로 사무소나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제? 착공계를 내달라. 착공계를 냈습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 끝났죠. 다 싹 끝났어요. 다 끝난 것 같죠? 아까 여기에 뭐가 있을 때? 우리 땅에 보면 이렇게 침범한 땅에 여기 보면 건물 침범해 있잖아요. 여기요. 이만큼 침범해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침범해 있잖아요. 이 침범한 거, 여기 건물이 있죠. 이 침범한 거 어떤다? 이거 다 치워야 되잖아요. 이거. 이제 그래야지 집을 질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이 여기 뒷집은 지금 여기 뒤는 이 집은 지금 뭐냐면 거주자가 없어요. 근데 사실 내가 이 부산에 계신 분한테다가 이 양평을 왜 샀나 그랬더니 그때서야 알았어. 이 소송을 내가 뭐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뒷집은 제가 잘 알고요. 그 알아서 철거해 준다 그랬으니까 소송하지 말고 이 앞집만 그냥 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그랬더니 사실 저희 고향이 제가 양평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양평에서 다 지금 아들만한 분이고 그 산소도 다 양평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웬만하면 좀 압니다. 근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 자기가 알아서 허물어 준다고 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나머지 여기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길래 내가 어떤다? 이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아들이 운전기사라고 엄마가 한 80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딱 먼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건물을 좀 잘라야 되겠다고 얘기했더니 그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한테 집 얘기하세요. 저 어머니한테 말 안 통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장 나갔다. 운전해서 나갔다. 또 엄마한테 들어가서 제가 여기 이렇게 집이 우리 땅을 침범했는데 이만큼부터는 잘라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방에 화를 불컥 내면서 개벽당 같은 내가 시집 올 때부터 그런다? 이 집에서 살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이 그쪽 땅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 처음 들어. 무슨 개벽당이 같은 소리냐. 그 땅 말을 하지도 마.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철거 소송을 했고 판결문을 받았고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아서 대체 집행까지 해서 어떤가 철거하게끔 만드는 것이 자른 것이 이 땅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리하는데 3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3년 정도.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낙찰을 받으신 분이 상당히 그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도 경매 물건을 보통 보면 10억짜리에서 20억짜리 보다 보니까 그분은 여유가 있으신 분이니까 여기에 한
이영매천이 3년 동안 묶여 있어도 이렇게 처리하면서 그냥 가도 자기 경제적인 지장이 없다 보니까 갔지만은, 만약에 경우에 우리가 돈 조금 벌어보겠다고 해서 이런 걸 잘못 낙찰을 받아서 3년 간다 그러면 사실 맥질한 일입니다. 보면 여기에 이 사건 하나에 보면 도로에 향한 거, 또 뭐뭐 무허가 건물 있는 거, 건축허가 받는 거, 그 다음에 건축허가 멸실 신고하는 거, 뭐든지 이게 다 이 하나의 이 사건에 근데 같이 결여있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만 전부 다 이해를 하시면은 이 토지 개발 건물에 관한 것은 무허가 건물 침범했을 때에 철거 소송하는 거, 건축허가 받는 거, 진입도로에 관한 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다른 그 실패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에는 어떻게 좀 좋은 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희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일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2월 달에는 우리 저기 뭐야 그 제주도에 2월 첫째 주에는 현장 답사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그 1월 한 20 며칠 날 여기 현장 답사 가는 것은 미뤄야 될 것 같고 2월 아마 마지막 주에 근처에 현장 답사 가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2월 초에 가는 제주도의 현장 답사는 갈 수 있을는지 진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아직 사태를 조금 더 네.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하고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